다음은 두 분에게 좀 의견을 여쭙고 두 분이 아마 의견이 다르시다고 한다면 좀 토론이 될 것 같은데 어제 대법원에서 이른바 양심적 종교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는 그것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대법원 판례를 14년 만에 바꿨습니다. 상당한 논란이 있어요. 일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제 판결? 대법 판결을 저는 일단 이 자유민주주의의 이 해석을 좀 넓게 한 걸로서 수용하는 편인데요. 그런데 꼭 이 시기에 했어야 됐을까? 그러니까 대체복무 제도를 좀 완비한 다음에 해도 무방했을 텐데 지금은 이제 대법 판결 때문에 이미 전국 법원에 걸려있는 한 930여 개의 사건에서 전부 무죄가 나오는데요. 대체복무 제도가 지금 빨리 시행이 안 된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가? 또 시기의 지금, 문제를 일단 시기의 문제에 있어서 좀 굳이 어제 했어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김성환 평론가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 지난번에 헌재 판결이 있었잖아요. 그 있었을 때부터 이미 대법 판결이 조만간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헌재 판결 나오고 난 다음에 대법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 일종의 대체복무의 길을 터주는 판결이었었잖아요. 지난번에 헌재에서 판결한 게. 그러니까 대법원도 비슷한 취지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이걸 뭐 굳이 시기를 맞췄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방금 전에도 지적을 좀 해주셨지만 이게 이제 죄가 있느냐 없느냐 유무죄를 따지는 문제잖아요. 예. 그러니까 군대를 면제받거나 뭐 이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소가 된 그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경우에도 죄는 무죄를 받을 수 있을진 몰라도 대체복무제가 이제 조만간에 시행이 되면 대체복무를 해야 되는 사람인 거죠. 예. 일단 여기까지 듣고요. 그러면 아까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어떤 지평을 넓혔다. 그런 판결이라는 데서 의미를 부여하셨는데 이른바 헌법상 양심의 자유의 영역을 넓혔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2004년의 대법 판결은 이 양심의 자유는 인정을 했는데 병역 의무라는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본 건데 이번에는 똑같은 소극적 양심 실현의 자유라고 봤지만 이거는 병역 의무의 가치로 제한할 수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어떤 해석의 영역을 넓힌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양심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주관적인 문제잖아요. 우리의 어떤 내심에 대한 판단인데 지금 소수 의견 낸 분들은 그 법원이 그 양심의 주관적인 판단을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제기를 했고 그 다음에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판결을 하면은 혼란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 연기를 하는 사람들, 거부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바로 면제가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럼 대체복무가 이 길을 만들어 놓지 않고 면제를 해주는 이런 상황이 오는 거죠. 물론 행정적으로는 국방부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입영 연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대체복무 시행이 되면 그 틀 안으로 수용할 수 있는데 굳이 이 시기에 뭐 약간 늦춰도 별 문제는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상현 의원님은 시기의 문제를 얘기하고 계시는데 말이죠. 저는 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양심적이라고 하는 게 아마도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 이 부분에 연관지어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좀 과한 해석일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그럼 군대 갔다 온 나는 비양심적이라는 얘기냐. 이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그러니까 반대로 해석을 하면 이제 그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제 종교의 자유 문제, 그러니까 종교적 신념의 문제로 병역 거부를 했던 경우에도 그러면 다른 종교인으로서 군대 갔다 오는 우리는 뭐냐. 뭐 가령 이렇게 불교 신도는 살생을 금하는 게 불교의 계율이기 때문에 어쨌든 총을 든다고 하는 것은 살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나도 못 들겠다. 근데 이게 이런 우려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아직 현실화하지 않은 것을 미리 우려하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과연 다 그럴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한 1년, 2년 정도 추이를 한번 보면은 과연 정말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는지 늘어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보고서 그때 가서 또 새로운 대책을 세워도 되는 것 아닌가. 일단 법원 판결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양심을 어떻게 그러면 개인의 양심을 우리가 판단할 것이냐 이런 것은 좀 숙제로 남아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종교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건 앞으로 어떻게
잘 걸러낼 것인가 이런 숙제가 앞으로 남겨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대만 같은 경우에 예를 많이 들잖아요. 우리가 대만도 이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서 운영을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똑같은 우리나라처럼 똑같은 이런 이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게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경우에도 1950년 이후에 한 2만 명 정도가 그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게 뭐 위원회를 만든다거나 이런 형태를 통해서 정말 그 사람이 자기 어떤 정치적 신념이나 종교적 신념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금 병역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이행할 수 없는 상태인지 아닌지는 어느 정도는 검증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병역 의무를 하는 우리 청년들이 느낄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의 문제도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체복무의 길을 트는 과정에서 결국은 뭐 대체복무의 종류나 기간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형평성을 맞추는 이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고, 가짜를 제대로 선별하는 문제.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 유명 축구 선수가 저희 병역 면제를 받고 소위 그 봉사하는 기관에 대해서 소위 속였지 않습니까?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다 기사 나오는데 뭐 장현수 선수 그렇습니다. 국가대표 자격 영구 박탈 징계 받았죠? 네, 한 사람으로 인해서도 크게 사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뭐 숫자가 적다고 해서 이걸 별 문제가 안 될 거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결국은 정말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이런 젊은이들이 느낄 수 있는 이런 박탈감,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잘 반영을 해서 대체복무의 길을 제대로 트야 되겠다, 이 생각입니다. 이 말씀을 좀 짧게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매일 제대 날짜 셌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거론되고 있는 기간이 36개월이잖아요. 3년. 예, 그러니까 18개월로 이제 앞으로 군 복무 기간이 축소가 될 텐데 그 2배 정도의 기간이라면 이 기간을 좀 고되게 예를 들어서 교정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서 근무한다고 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 지금 군 징집을 앞두고 있는 젊은이들이 안 가려고 할 것 같아요. 오히려 36개월이기 때문에. 예, 그 정도의 페널티를 주고 당신이 정 그렇게 신념이 있다면 그 정도 기간을 감내해야 된다고 얘기할 때. 그리고 현역으로 간 너의 친구들은 18개월이면은 네. 전역으로 한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또한 고된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고 그 정도의 사회적 공감대가 얻어질 수 있다면 우리 사회에서 수용하는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서 양심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어릴 때부터 쓴 양심이라고 하는 그 사전적 의미보다는 어진 마음, 선한 마음이라기보다는 헌법에 보장된 그렇죠? 네. 양심, 즉 내가 나의 의무를 다하고 나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러나 내가 또 어떤 선택에 있어서는 내가 이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망라해서 양심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는 말 때문에 지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조금은 비판적인 의견을 좀 밝히고 계신 것 같은데,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전반적으로 어제 판결 자체는 의미가 있었다. 우리 대한민국 사법사상 또 대한민국 사회의 어떤 양심의 자유의 지평을 더 넓혔고, 그런 특히 소수자에 대한 배려, 생각, 이 부분은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어제 그러니까 판결문에 적혀 있죠. 이 소수자를 포용하고 배려하는 그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그런 가치의 근간이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이 문제가 결국은 종교적인 어떤 신념을 이유로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는데 상대적인 굉장히 소수였죠. 그런 사람들이 그동안 유죄로 처벌을 받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대법의 판단은 이제는 그런 시대는 아니다라고 본 거죠. 예. 하나만 더 여쭐게요. 그러면 나는 전쟁에 반대합니다. 종교적 이유가 아니고 나는 전쟁에 반대하기 때문에 전쟁을 전제로 하는 군대에 가서 총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것도 이 사람들이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정치적 자유, 정치적 측면에서의 어떤 자기의 신념을 지키는 문제인데요. 지금 2만 명이라고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람이 일부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여호와의 증인 네, 여호와의 증인이 대부분이고 그런 정치적 신념에 따라서 거부하는 사람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는 알고 있거든요. 많지는 않고요. 근데 소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사실은 앞으로 이제 심사를 담당하는 위원회에서 좀 판단을 해야 될 여지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젊은이들, 또 다녀오신 분들, 그 가족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대체복 문제에 정밀하게 병무청과 국방부에서는 잘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요.